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업 현재가 있고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 시간의 단일가 순위, 등락률 순위죠. 그럼 밑에 보면 조건 검색식,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참고로 기관이 산 종목, 외국인이 산 종목 여기 다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이 끝나고 우리는 기관이 산 종목, 외국인이 산 종목을 다 뽑아본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쭉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보고 어떻게 뽑는지, 화면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간략하게 지금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종목을 뽑고, 그럼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종목을 뽑을 때는 화면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됩니까? 물론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기관이 산 종목을 쭉 뽑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단일가도 꼭 보셔야 되겠죠. 단일가 등락률 순위도 보고 현재가도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이 내일 아침에 그대로 반영될 공산이 굉장히 크죠. 시간의 단일가에 종목이 오른다는 것은 내일 시초가도 그대로 올 공산이 크다는 거죠. 시간의 단일가는 참고로 몇 시? 저녁 6시.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 보면 18시라고 나와 있죠. 18시. 종가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시간의 단일가가 올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시간의 단일가에 종목이 내렸다 해가지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나 플러스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시간의 단일가는 그야말로 3시 반부터 6시까지의 가격이 그 시간대에 어떻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장 마감 때 1시 반부터 3시 또는 6시까지 물량을 또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어떤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모든 것이 반영이 될 거예요. 참고로 오늘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시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9.71%가 올랐네요. 강원랜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이 근사치에 출발하겠죠. 물론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거래량도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거래량하고 꼭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거래량 적은 경우도 많으니까 거래량하고 등락률하고 꼭 같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실 때 여러분들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순위 봐주십시오. 화면 번호 1304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투자자 일별에서 종목을 뽑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시간에 올라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의 등락률 순위에 가보면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요. 신용 조건도 있고, 지금 저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신용 A군 했죠.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를 하면 이렇게 많은 종목이 나온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거래량이 한주돼 있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은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래량 조건이라든지 뭐 신용 조건, 이렇게 조건 있죠. 종목 조건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물론 여러분은 종목도 봐도 되지만 여기서 일단 점검원 100자리를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하고 거래량도 좀 넣어야 되겠죠. 거래량은 몇 주? 왜? 모든 종목을 다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죠. 거래량은 어떻게? 100주 이상으로 좀 선택해 주십시오. 100주 정도가 적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종목이 시가총액 큰 종목도 있죠. 안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가격들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쭉 봐보십시오. 여기 상승률 순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상승률 순위, 하락률 순위 여기 같이 있죠. 지금은 시간의 등락률 순위예요. 6시에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량을 좀 주목해 봐 주십시오.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좀 적은 것도 있죠. 153주.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롯데케미칼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종목을, 기관이 산 종목, 외국인이 산 종목을 다 알아보는데 기관이 산 종목, 외국인이 산 종목 올라올 공산이 크죠. 시간에도. 물론 많이 내린 경우도 있다 했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관이 꼭 샀다 해가지고 꼭 오르는 건 아니다 했죠.
왜 그렇습니까? 기관이 어느 시점에 샀는지, 기관이 아침에 잠정을 보면 아침에 기관들이 어떻게? 10시, 11시 반, 1시 반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샀어. 즉, 기관이 하루에 3번을 보여주는데 10시, 숫자를 표시해 볼까요? 10시, 10시에 기관이 이만큼 샀어. 11시 쪽에 기관이 보니까 11시를 할게요. 11시 11시에 기관이 보니까 또 많이 샀어. 10시보다 더 많이 샀어. 1시 쪽에 기관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많이 샀어. 근데 장이 끝나고 보면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조금밖에 안 샀어. 그러면 기관이 샀다 해도 많이 산 게 아니죠. 왜? 아침부터는 계속 많이 사다가 장이 끝나고 보니까 기관들이 물량을 줄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는 기관이 사면 좋겠지만 계속 사면 계속 많이 사주는 게 좋죠.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기관에 산 종목 우리는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은 시간에 반드시 올라 있겠죠. 그러면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조회 기간 보시면 오늘 날짜를 딱 넣어주십시오. 노란색을 해볼까요? 노란색을 봐주십시오. 조회 기간 보시면 조회 기간 여기 있죠? 조회 기간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오늘 날짜를 넣어주십시오. 앞뒤로 오늘 날짜를 딱 넣어주시면 거래소 코사 구분이 있죠. 그리고 전체 체크해 주시고 조회기간, 기관 체크해 주십시오. 물론 외국인이나 개인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린 지금 기관을 해볼게요. 기관. 그러면 기관이 전 종목 이렇게 쭉 보이죠.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거래소에 한번 해볼까요?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가 오늘 어떻습니까? 시간의 단일가 현저가 보니까 5원이 올라있네요. 조금 올라있죠. 그러면 인버스가 올라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6시까지의 장은 해외 시장이 여기 다 반영이 돼 있죠. 6시까지의 장은 조금 해외 시장이 지금 내리고 있구나. 예측할 수가 있죠.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봐야 됩니까? 정규 시장은 끝났지만 우리 야간 선물은 밤새도록 열리죠. 밤에도 계속 열린답니다. 그렇지. 6시까지는 시간의 단일가는 6시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선물은 24시간 거의 그건 20시간이죠. 20시간 정도 계속 돌아가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종목은 어떻습니까? 6시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때 종합주가지수는 끝났지만 그래도 인버스라든지 이런 걸 대충 보면 6시까지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겠구나. 해외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겠구나. 알 수 있죠. 왜? 코덱스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보면. 그럼 여러분들 여기 쭉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기관들은 가장 많이 샀는데 어떻습니까? 보합이죠. SK 네트워크스 기관들이 엄청나게 샀는데 18시에 6시에 보합이죠. 우리은행 일동제약 한번 볼까요? 100원이 내렸네요. 대우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원이 올랐습니다. 코리안리 한번 볼까요? 코리안리 보십시오.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종목들도 많아요. 이렇게 다 확인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등락률 있죠. 시간의 당일과 등락률을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을 꼭 좀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해보지만 어떤 쪽으로 매집을 한다든지 한 종목들은 표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종목을 또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조건 검색식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조건 검색을 만들어놨죠. 굉장히 단순해요. 뭐랬습니까? 당일 기간 만주 거래소 이렇게 돼 있죠. 검색식은 보십시오. 시가총액 있죠. 거래량은 5만 주 이상 했습니다. 시는 일봉전 거래량이라고 하나 넣었습니다. 일봉전 거래량이요. 전일이죠. 전일 거래량. 전일 거래량 3만 주 이상. 그리고 기간 어떻습니까? 기간 5천 주라고 넣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당일 기간 만주 되어 있지만 장에 따라 날짜에 따라 조금 변해요. 기간들이 많이 사는 날이 있고 조금 적게 사는 날이 있고 조금 그래요. 하다 보면. 그리고 조건 검색 시기는 100종목 이상이 나오면 안 돼요. 100종목 이상이 나오면 에러가 걸린답니다. 한 번 더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에러 걸릴 공산이 있으니까 100종목 이하로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숫자를 조금 제가 줄였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을 기간이 사는 거래량을 어떻게? 5천주 정도만 넣어도 딱 101종목이 나오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래소 기간 만주 했는데 시가총액을 뒤에 단위가 얼마입니까? 2,300을 넣었죠. 2,300이면 2조 3천억이죠. 2조 3천억. 시가총액 굉장히 큰 종목들은 뭐 20조 이렇게 되는 종목, 뭐 10조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대형주 또는 시가총액 100종목을 보면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대형주 종목들은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시가총액 해가 종목을 맞추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삭도 구분을 해줬죠. 검색식을 쭉 해놨습니다. 이걸 왜 해놨을까요? 그렇죠. 실시간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관이 산 종목, 외국인이 산 종목을 다 확인해 보려고 하죠. 그럼 보십시오. 확인해보면 여러가지 방법은 있지만 여기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중에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조건 검색식 지금 당일 기간 만주 이렇게 했죠. 어떻습니까? 필드에 모든 것이 한눈에 착 보이죠. 캔들 모양도 보이고 어떻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간의 등락률 보면 캔들 모양이 안 보이죠. 정규시장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캔들 모양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장의 영원한 주인 기간 외국인으로 봤을 때 당일 기간 만주 거래소, 당일 기간 만주 코스닥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조금 조정했어요. 코스닥은 96종목이 나오도록 했고 기간은 101종목이 나오는데 100종목밖에 안 나와요. 100종목이죠. 딱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했겠습니까?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조건 검색실을 꼭 만들어야 되네. 꼭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간이 많은 산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저 필드에 뭔가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시간의 등락률이라는 거예요.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등락률을 여기 넣어놨구나. 보이죠? 왜 등락률 이렇게 보이죠? 시간의 등락률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시간의 등락률 보니까 국보 디자인이 7.4% 올랐네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정말 7.4% 올랐는지. 딱 클릭해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의 국보 디자인 보십시오. 정확하게 7.4% 올랐죠? 7.4% 올랐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거래량이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거래량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어디? 시간의 필드에. 시간의 필드에 거래량을 넣어야만이 어떻게? 더 신뢰가 할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현재가에 등락률만 보면 안 되는구나. 아, 거래량도 꼭 넣어야 되는구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여기 거래소 종목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상용량해네요. 상용량해. 당일 기간이 산 종목 중에 100종목 중에 어떻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상용량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량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거래량도 굉장히 많죠. 17,000주나 되네요. 그리고 5.53% 올랐습니다. 이 종목이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락 출발을 하지 않겠죠. 시간을 보십시오. 18시에 21,000원, 즉 1,100원이 올랐네요. 프로테지는 5.53%. 기관도 엄청나게 또 많이 샀죠. 관종에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에 또 동시효과 때 예상 등락률 보면 되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자별 동향에서는 어떻게 종목을 찾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가 있죠. 기업 현재가를 꼭 놔두십시오. 기업 현재가에 어떻게 뉴스 부분을 꼭 좀 클릭해 주십시오. 아니면 종합 뉴스를 꺼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한쪽에는 기업 일별 차트, 그러니까 일봉 차트죠. 한쪽은 분봉 차트를 띄워 주십시오. 왜 분봉 차트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이었나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밑에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있죠.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이죠. 하나를 딱 띄워놔 주십시오. 그럼 현재가도 화면에는 옆에 다 안 보이겠지만 저 옆쪽으로 있죠. 딱 놔두십시오. 왜? 뉴스를 보기 위해서죠. 어떤 종목이 뉴스 때문에 올랐나 어떤 쪽으로 올랐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봐 주십시오. 나란히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놓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에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 인트론바이오, 그죠? 아, 제이콘 컨트리 많이 샀습니까? 그럼 제이콘 컨트리를 클릭해 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기관들이 많이 샀죠? 그리고 우리는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를 또 반드시 옆에 놔둬야 되죠. 아, 장중의 흐름도 보고 시간의 단일가 흐름도 보는구나. 그래서 될 만한 종목은 어떻게? 관심 종목에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내일 아침에도 예상 등락률이라는 게 있죠. 그걸 보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죠. 별님,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습니까? 아, 네, 다 이해하다 하셨네요. 우리는 뭐? 아, 기관이 산 종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렇지. 기관이 종목을 샀으면 올라 있을 공산이 클 거다. 아니면 내려 있을 공산이 클 거다. 꼭 그렇지는 않다 했죠. 기관이 매수를 했다 해도 어느 쪽에서 매수했는지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산 종목 중에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등락률을 이렇게 놔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T뮤직 보십시오. 오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보십시오. 시간에 딱 올라있죠. 몇 프로? 거래량도 굉장히 많네요. 4만 주나 되네요. 130원. 1.95% 이렇게 올라있네요. 그럼 내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목이? 오늘 공살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종목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랐어. 그럼 여기에서 관심 종목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이동이 됩니까? 잘 보십시오. 마우스를 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바로 이동이 된답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종목을 쭉 그냥 끌어와가지고 딱 놓으면 바로 KT뮤직이 등록이 되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 검색식을 아까 뭘 했습니까?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실시간 검색해서 종목을 봤죠. 기관이 산 종목, 거래소에서 기관이 산 종목, 코스닥에서 기관이 산 종목. 오늘은 뭘 합니까? 종목을 뽑는 방법을 하죠. 참고로 이 방법이 장중에도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잠정이라는 게 있죠. 장중에도 보면 골든타임 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정도 참고를 하시고 종가에 베팅을 할 건가 말 건가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잠정이라는 것은 1시 반 하루에 4번 외국인은 4번 보여주죠. 외국인은 4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에 여기 있죠. 노란색을 봐주십시오. 전체에 있죠. 잠정 화면번호 1052 전체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종목, 수량, 수매매, 수치 있죠. 여기 보십시오. 자료 제공 시점이라고 있죠. 9시 반 외국인만 제공. 10시, 11시 반, 1시 반은 어떻게? 외국인 기간 동시에 제공해요. 참고로 외국인 9시 반까지 합해가 4번이죠. 여기 보이는 시간보다 어떻겠습니까? 10분 일찍 보여준다 했죠. 꼭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정권사마다 보여주는 시간은 약간씩 틀려요. 수량도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언제입니까? 1시 반까지는 기관이 사는지 내 종목이 외국인이 파는지 특히 기관이 사는 건 1시 반에 최종적으로 보여주니까 외국계는 실시간을 계속 보여주지만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안 사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거는 외국계 정권사죠. 여러분들 현재가에 보이는 기움 현재가 있죠. 현재가에 보이는 거 이거 누구라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재가에 보이는 이 외국인은 어디다? 외국계 정권사예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계 정권사입니다. 모건 스탠리? 맥커리 정권. 정권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보고 기관이 내 종목에 사고 있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측이죠. 어느 정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조건 검색식 실시간 하면 이걸 관심 종목에 저장할 수가 있죠. 물론 실시간 검색에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어디서? 관심 종목 또는 조건 검색에서도 바로 저장이 된다 했죠. 조건 검색식도 이렇게 보면 앞에 나란히 놓고 한번 볼까요? 조건 검색식도 이렇게 보면 좀 잘 안 보이죠? 조금 옆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조건 검색식도 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관심 저장이라는 것이죠. 관심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종목에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저장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저장을 하도 되지만 우리는 조건 검색식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크게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관심에 저장할 필요가 없나? 저장할 필요는 꼭 없어요. 실시간 검색할 때는 이렇게 봐야 되지만 관심에서는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조건 검색식 하면 관심 종목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그룹 보이기 감추기가 있대죠. 이 부분을 딱 눌러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날개가 쭉 열린답니다. 날개가 펼쳐져요. 여기 보면 제일 밑쪽에 쭉 봐주십시오. 쭉 내려보면 조건 검색식이 있어요. 조건 검색식 여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검색식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당일 기간 만주라는 쪽만 딱 클릭만 해주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봐주십시오. 조건 검색식 기간이 산 종목 당일 기간 만주 있죠.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기간 만주 거래소 있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당일 기간 만주 거래소 있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뭡니까? 두손 비손이네요. 그럼 여기도 보십시오. 등락률 한번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두손 비손 바로 보이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정말이네? 관심 종목이 이렇게 되지만 실시간 검색이 이렇게 되는 건 내가 알아. 조건 검색식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관심 종목에서 바로 불러들을 수 있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잘 만들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움에서 많은 기능들을 HTS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의 등락률 아까 있었죠.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 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순위 있었죠. 여기에는 많이 오른 종목 이런 것만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또는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그룹이 기관이 사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또는 시간이 올랐나 안 올랐나를 다 보려고 하면 여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에서 일일이 봐야 된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필드에 시간의 단일가를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보십시오. 더존 비존 어떻습니까? 시간의 단일가가 1.1% 떨어졌네요. 이거 보십시오. 시간의 등락률이라고 보이죠? 1.1% 떨어졌어요. 거래량은 어떻게? 거래량도 여기 보이죠? 한 번에 다 보이는구나. 그러고 보십시오. 필드에 제가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걸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기관 순매수 수량이죠.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쭉 나열해 본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또 누르면 기관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도 쭉 나열도 된답니다. 오늘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네요. 거래소에서 기관이 많이 산 종목 100종목을 쭉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두손 비손. 그런데 시간에 떨어지고 있네요. 우리는 장이 끝나고 종목을 찾는 거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시간이 왜 떨어졌을까요? 두손 비손이? 두손 비손 한번 볼까요? 두손 비손 보십시오. 시간에 250원 1.17% 떨어졌네요. 그럼 내일 아침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 종목 기관들이 많이 샀어. 그리고 또 많이 올랐어. 내일 오를 거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출발하는 공산이 굉장히 커진답니다. 두손 비손 차트도 엄청나게 좋죠. 일봉 차트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시간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버슈팅이 걸렸다든지 또는 오버슈팅이 뭡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또는 기관들이 물량을 지금은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1시 반이나 또는 종가로 오면서 3시 쪽으로 오면서 기관들이 혹시 계속 팔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어떤 뉴스가 있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목을 찾아보기 위해서 필드를 꼭 좀 활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을 필드 조건 검색식 실시간에서도 활용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관심 종목에서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뭡니까? 한번 보니까 상용량이네요. 그 다음에 지혜성건설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GS건설 현재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봐야 됩니까? 그렇죠. 내일 매매 한번 해볼까 하고 있죠.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렇지.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 GS건설이에요. 이걸 내일 매매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보니까 거래량도 빵빵해. 무슨 이슈가 있나? 꼭 봐야 되겠죠. 현재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뉴스 있죠. 물론 종합 뉴스에 봐도 돼요. 뉴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장마감 후 주요 공시. 실적이 나왔네요. 연속 흑자 행진 그죠? 실적 단물에 올랐구나.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GS건설 내일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이 많이 산 것도 있지만 이런 실적이 나왔네. 어떤 호재죠. 뉴스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호재죠. 외국인이 많이 사가고 수급 관계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있었다.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특이한 게 없나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좋습니까? 아무 뉴스도 없는데 기관들이 사놓은 거, 또는 아무 뉴스도 없는데 잘 가는 거, 그런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뉴스가 있는 종목이 잘 가거나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노출된 뉴스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한번 볼까요? 대한유화는 어떻습니까? 대한유화 보십시오. 1.3% 올랐네요. 물론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러면 차트 위치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뉴스 단물에 갔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에 보면 대한유화 보십시오. 뉴스 있습니까? 어떤 뉴스가 없죠? 대한유화에는 아무 뉴스 없네요. 없는데 시간에 이렇게 올랐네요. 그야말로 수급의 논리로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또 차트 위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차트 위치 어떻습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캔들의 위치를 봤을 때 굉장히 좋죠. 올라갈 만 했죠. 오늘 위치가 시간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침에 되면 지금은 이게 시간의 단일가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시간의 단일가 이게 1.30% 알았어. 내일 아침에 1%에 출발한다 해가 좋아할 필요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대한유화가 0.5% 올라가 출발해. 내일 올라서 출발하네? 상승 출발합니까? 하락 출발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유화가 내일 아침에 0.5% 올라가 출발해. 1% 올라가 출발해. 그러면 상승 출발입니까? 하락 출발입니까? 아니, 당연히 1% 올라면 상승 출발이지. 그렇지 않죠? 하락 출발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에 1.3% 올랐는데 내일 아침에 예상 체결 동시효과를 보니까 보합 1%, 보합 1%, 0.5%, 9시 땡 하니까 어떻게? 한 0.5%에 출발해. 올라서 출발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긴장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에는 1.3% 올랐는데 시간에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외적인 악재가 있어서 좀 낮게 출발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면 좀 많이 오른 종목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등락률을 여러분이 왜 봐야 되는지 꼭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뭘 해야 됩니까? 조건 검색식을 잘 만들어서 필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관심 종목이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순위 있고 한쪽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장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주식의 기본은 조건 검색식이다. 주식의 기본은 시세판이다.
즉 관심 종목이다. 관심 종목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주식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요? 즉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준다는 거죠. 스크라님 시세팔이 뭡니까? 하시는 분 있겠죠. 즉 관심 종목. 여기 보십시오. 교부에 보면 관심 종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관심 종목이 시세판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또는 조건 검색식으로 기관이 산 종목, 외국인이 산 종목을 다 좀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될만하겠다. 내일 내일 가지 않겠나 하는 종목들 있겠죠.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업종을 다 좀 분리를 해가지고 좀 넣어놔 주십시오. 테마 위주도 다 넣어야 되겠죠. 물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시가총액 종목 중에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어떤 게 되겠을까요? 물론 장중에 많이 올라온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많이 올라온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시간의 등락률을 제가 필드에 다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시간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시간의 등락률 있죠. 딱 클릭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롯데케미칼 시간의 등락률 많이 오른 종목을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가장 많이 올랐네. 9.7%.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에서 시간의 등락률 시가총액 100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어떤 겁니까? 코미팜이네요.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필드에 기관이 샀는지 안 샀는지도 여기 다 넣어놨죠. 롯데케미칼은 오늘 기관이 팔았네요.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그래도 시간에 9.7% 올랐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시간의 단일가를 여러분들 잘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체결 단위인지도 꼭 확인해야 되겠죠. 왜? 내일 매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종목을 뽑았으면 예상 시나리오를 반드시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에 얼마 올랐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이 시간에 9.7% 올랐어. 물론 기관이 산 종목도 이런 식으로 다 해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내일 아침에 5%에 출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데케미칼이 내일 아침에 5%에 출발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나게 안 좋죠. 당연히 시간에 9%면 내일 아침에 아무리 못해도 8%, 9% 정도는 출발해야 되죠. 물론 내일 아침에 미국장이 많이 흔들렸어. 또는 유럽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대체 큰 악재가 있었어. 종합주가지수 가지고 많이 하락 출발을 해. 그러면 시간의 등락률보다 조금 낮게 출발할 수는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있어. 똑같은 맥락이죠. 오늘 아주 강한 종목이 있었어. 그러면 내일 그 종목을 한번 매매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떤 때가 좋습니까? 내가 그 종목을 꼭 매매하려고 한 종목이 있었어. 롯데케미칼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나는 롯데케미칼을 꼭 매매를 하고 싶었어. 그런데 롯데쇼핑도 요즘 최근에 많이 올랐죠. 난 롯데쇼핑도 내일 꼭 매매를 하려고 해. 그런데 시간의 등락률을 보니까 롯데쇼핑이 어떻습니까? 얼마 오릅니까? 2.33% 올랐네요. 26만 4천원. 그런데 내일 아침에 롯데쇼핑이 얼마나? 한 27만원에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26만원에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시간의 등락률보다 비슷하게 하거나 올라서 출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시간의 등락률보다 낮게 출발한다는 것은
종합주가지수가 보합에서 출발하는데 시간의 등락률보다 낮게 출발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시간의 등락률은 시간을 잘 봐주십시오. 저녁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명 골든타임, 잠정이 기간이 사는 걸 몇 시? 1시 반까지가 최종적으로 마감이죠. 그 이후로는 안 보여주죠. 1시 반? 이 시간도 적어놨죠. 최종 자료 제공 시점은 1시 반이다. 지금 적어놨죠. 기관이 보여주는 시간은 외국인이 보여주는 최종 마감 시간은 1시 반이다. 그러면 1시 반부터 3시까지 또는 3시부터 6시까지 1시 반부터 3시까지는 2시 50분에 예상 체결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표관하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어디서 표현합니까? 야간 시장에서 시간의 단일가에 가보면 또 표현하죠. 물론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또 표현하고 정확하게 3시 반부터 6시까지는 시간의 단일가에 표현할 거예요. 이거보다 올라 있어야 돼요. 즉 아침에 출발할 때 이 등락률하고 비슷하게 출발을 해야 되지 이거보다 낮게 출발을 한다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했습니까? 그렇죠. 대외적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해외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 하락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 하락 출발할 때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6시까지는 어떤 적으로 호재나 수급이 끝내서 없는데 전일 6시까지는 그 이후에 저녁 6시부터 아침까지의 어떤 악재가 있었다는 거죠. 있으면 하락 출발하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뭘 했다? 종목. 장이 끝나고 기관이 산 종목, 외국인이 산 종목. 또는 시세판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시세판에서도 테마주가 어떻는지도 쭉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시간의 등락률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마주가 얼마나 올랐나 한번 봐보겠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가까이서 볼까요? 테마주가 얼마나 올랐나 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봐주십시오. 쭉 내려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인포스닥 텐마라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텐마 있죠. 테마. 인포스닥 텐마라는 것을 클릭해 봐 주십시오. 클릭해서 그럼 이 테마가 쭉 있죠. 그러면 정권주가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쭉 내려보십시오. 정권주 이렇게 해서 다 클릭하면 정권주가 다 보일 거예요.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정권 보이죠? 정권주를 클릭해 보십시오. 모든 정권사가 쭉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시간의 정권주가 시간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정권주가 거의 안 올랐네요. 떨어진 게 훨씬 많네요. KTB 정권도 떨어졌고 대신 정권도 떨어졌고 시간이 다 보이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내일 어떻습니까? 6시까지는 저녁 6시까지는 해외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락 쪽으로 방향을 약간 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점도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저녁 6시까지는 장이 조금 하락장으로 돼 있었구나. 물론 장은 3시에 끝나지만 6시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종합주가지가 어느 정도 출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4시까지 있죠? 새벽 5시, 5시까지 야간 선물장이 열리기 때문에 새벽 5시 야간 선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대로 출발하는 공산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 시간의 등락률도 잘 좀 비교를 해봐 주시고 거래량도 잘 좀 비교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기본은 시세판이다. 그럼 다른 정권사 한번 볼까요? 다른 정권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 지금 대신증권 꺼냈습니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에는 똑같아요. 거래소 순위. 이거 거래소 순위예요. 이쪽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있죠. 이쪽은 거래소 시가총액, 이쪽은 코스닥 시가총액.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참고로 대신증권은 어떻게? 200종목이 들어갑니다. 기호면 이 종목에 100종목이 들어가요. 100종목이 들어가는데 대신증권은 몇 종목? 200종목이 들어갑니다. 이 한 칸에. 이 번호 하나에 200종목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호의 용량이 2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200종목 중에 시간의 단일가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오리엔탈 전공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적죠. 물론 지금 여기 시가총액은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 많은 종목 볼까요? 시간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KT뮤직이네요. KT뮤직 1.95% 올랐네요. 오른 종목은 빨갛게 표시가 나왔습니다. 코미팜도 1.74%. 또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을까요? 쭉 보니까. 쭉 보십시오. 인포피아도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거래소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식의 기본은 시세판이다. 즉 시세판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준답니다. 장중에 매매할 때도 시세판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세판에 필드를 최대한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종목에서 200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종목은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GS건설, 롯데쇼핑, KT뮤직, LG화학. 물론 코스닥 종목에 특이한 종목도 여기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액터스포트 이런 것도 넣어놨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세판을 만들 때 거래소 보십시오. 저도 거래소 시가총액 종목을 넣어놓고 여기 뭐 있습니까? 다음 카카오도 이렇게 넣어놨죠. 이런 거 왜 넣어놨습니까? 꼭 넣어놔셔야 됩니다. 코스닥에 거래소 대표 종목에도 코스닥 대표 종목 한두 종목은 꼭 넣어놔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코스닥이 어떻게 됐는지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식의 기본은 시세판이다. 시세판을 잘 만들기 위해서 조건 검색식을 하는 거니까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활용을 해봐 주십시오. 오늘은 장이 끝나고 기관이 사는 종목, 외국인이 사는 종목 또는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순위도 보면서 내일장 종목을 뽑는 방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조건 검색식을 최대한 한 번만 잘 만들어 두며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이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 많이 단축시켜 준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그죠?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순위라는 게 있죠. 화면번호 1304. 그리고 관심 종목 0130.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투자자별 있어야 되죠. 투자자별 매매 종합 그죠? 화면번호 0795. 그리고 이름이 있으면 또 실시간 검색도 해야 되겠죠. 조건 검색식에 실시간 검색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조건 검색식을 잘 만들어 두면 어떻게 하면 된댔습니까? 필드에서 관심 종목에서도 날개가 열린다 했죠. 여기에도 눌리면 날개가 열리듯이 이렇게 메뉴가 보인다는 거죠. 조건 검색식도 관심 종목도
마찬가지죠. 관심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만들어두면 관심 종목에도 보면 조건 검색식 보인다 있죠. 조건 검색도 보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쭉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건 검색식으로 관심 종목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포인트죠. 필드에 모든 필드에 사항을 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이 끝나고 기간의 산 종목, 외운의 산 종목 어떻게 뽑고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순위도 보면서 종목을 내일장 종목을 어떻게 뽑나 간략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종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